안녕하십니까. 레스토랑 산업 트렌드의 최종환입니다. 오늘은 최근 해외에서 불고 있는 민족요리 열풍과 관련해서 우리 한식당의 위치는 현재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국내에 즐비한 일식당과 중식당의 국적, 엄격히 말하면 외국 식당이죠. 하지만 이들 식당은 한국인이 주인이며 한국식으로 운영됩니다. 맛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리가 전통 음식보다 한식화된 일식당이나 중식당을 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식당에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거나 여행을 온 일본 혹은 중국 사람들은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싼 음식값도 문제겠지만 상당수는 완전히 뒤바뀐 한국식의 자국 요리가 입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중국에는 자장면이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비록 그들 나라로서는 자국의 이름으로 한국 땅 곳곳에 성업 중인 식당을 보고 흐뭇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한식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외식업계는 이미 외국 업계에 엄청난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외국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과는 정반대이죠. 단체 여행을 가면 의무적으로 한식당에 갈 정도로 현지의 한국 식당 대부분은 현지 거주자나 혹은 모국의 여행객으로 채워지고 있죠. 한식당이 있어도 좋기는 한데 우리 돈을 서로 주고받는 우리끼리의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지 토박이들은 한식당에 잘 가지 않으니 그들의 주머니는 열리지 않죠. 또한 현지 토박이 어느 누구도 한국 음식을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나마 운영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무시하는 듯한 서비스, 비싼 가격, 먹기 까다로운 음식 등도 한국 식당이 성장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은 영원히 외국 식당으로만 남게 되죠. IMF 위기는 국내에서 일어났는데 미국 등 외국의 한식당의 매출이 떨어진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같은 요리 대국과 나란히 비교하지 않아도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제3국의 식당들과 비교해보면 한식당은 한참 많이 모자랍니다. 제3국의 식당에도 물론 자국민들이 많죠. 하지만 반 이상이 토박이 서양인들입니다. 음식이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미국인이 운영하고 태국과 베트남 조리사를 고용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못지않게 백호주의가 남아있는 호주에서도 인도의 카레라이스, 베트남의 쌀국수와 스프링롤, 중국식 볶음밥과 낙지볶음, 일본식 스시 등을 현지 백인들이 곳곳에 아시안들과 섞여서 식사를 하거나 싸가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국 음식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들에게 샌드위치 가격에 따뜻한 아시안 푸드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비싸고 먹기에도 불편한 한식 요리는 같은 아시안 푸드에게도 밀려서 시드니에 있는 100여 개의 한식당을 찾는 손님은 대부분 한국인이라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식이 성공적인 민족요리 대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 전략은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의 창업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식당의 성공적인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 그 첫 번째는 한국인끼리만 모이는 장소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전당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외국의 한식당의 주 고객은 주로 모국 관광객이나 교포들이죠. 그러다 보니 한식당은 한국인들의 정보 교환의 장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현지인들도 찾을 수 있는 맛을 개발하여 현지인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요. 그래야만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성공적인 글로벌 식당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현지 문화와 지역사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특별히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는 특별 고객이나 나그네식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 한식당은 지금과 같은 경영난을 버티기 힘들게 됩니다. 고정적인 현지의 로얄 고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해서 메뉴 구성과 서비스 등에 대한 현지화를 먼저 이루어야 하죠. 또한 매출이 늘어나면 지역사회에 베푸는 것도 현지 인심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지역 행사에 자주 참석하거나 최근 국내에서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 무료 요리 특강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레스토랑의 생명은 위생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인들은 음식의 위험 온도를 섭씨 4.4도에서 60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한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반찬들은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위험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의 위생관리도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 비위생적인 식당으로 외식업계에 소문이라도 난다면 특히 외국 식당은 파장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식업만큼 입소문의 괴력이 발휘되는 분야도 없죠. 따라서 꼼꼼하고 세심한 위생관리로 현지화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제 세계 어디에서나 태국이나 인도, 베트남의 정취가 물씬 풍겨지는 이국적인 레스토랑에 앉아 특별한 에스닉 푸드를 즐기는 모습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조차 한식당은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해 운영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점점 급변하는 글로벌 외식 시장에서 과연 한식당이 굳건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지 지금이야말로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